지금부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강래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예. 마강래 교수님은 우리 석학 중에 석학이십니다. 우리 지방소멸에 관해서는 가장 논문도 많이 쓰시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학술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길게 하실 줄 모르거든요. 짧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라고 합니다. 전 사회자님께서 끊기 전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슬라이드는 엄청 준비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왕지원법 부산이다라는 좀 딱딱한 이름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턴어라운드법과 관련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법이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은 들어갔는데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요거를 갖다 다듬어 가지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도의 도민회 회장님, 특히 강보영 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도움, 그 다음에 지지를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한 배경 한번 보시면은 이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지방소멸의 현황, 그 다음에 이 지방을 어느 인구계층에서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귀양지원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구가 지방은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지역의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인구가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밖에서 지방소멸 이걸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 분들이 그러세요. 정말 지방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겠어? 지방이 이게 엄청난 역사와 내공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 5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여기 글씨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기 빨간색은 정말 위험한 지역. 그 다음에 주황색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버티는 지역입니다. 이 회색으로 된 거는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2013년 7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5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 빨간색과 주황색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것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그거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왕지원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촌향도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촌향도는 196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일어났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났고요. 여기 주변에 건설 도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인구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도권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균형 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이거를 막는 방법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게 사실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인구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196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 40년 후의 상황을 보면요. 이 피라미드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 위에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한데요. 이 인구 피라미드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이게 이렇게 역 피라미드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대 인구 계층 어떤 특성을 가졌고 이분들이 이촌향도의 주역이었는데 이거를 반대 흐름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도 향촌의 흐름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귀향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중고령자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청년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지방에 임계 인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구 수준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버틸 수 있는 인구 수준이 있는데 그 인구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자꾸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임계 인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임계 인구를 지키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이런 베이비 부머의 꼭 이 층만 내려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층에 베이비 부머는요 55년생부터 63년생 계층을 말합니다. 720만입니다.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의를 학술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학술적으로 딱 이렇게 논의되고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720만이면 어마어마한 계층이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보면은 요 베이비 부머보다 더 큰 계층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계층. 바로 요쪽 지역, 요쪽 그 연령 계층인데요. 요 둘을 합치면은 인구가 1,700만 정도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인구 계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베이비 부머의 맏형이 내년부터 법적 고령자로 편입이 됩니다. 65세가 됩니다. 요 20년의 기간 동안 1,700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1,700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20년 동안 차곡차곡 고령자로 편입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겁니다. 연금 문제, 건강보험 문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저는 귀향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누가 귀향할 것인가 보시면요. 이 계층이 굉장히 두터운 계층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의 이 베이비 부머 계층이요. 지금 74년생까지입니다. 만으로 45세까지 그 계층인데요. 이 굉장히 두터운 계층인데요. 이 계층이 지금의 고령자랑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경제력이 제일 센 계층입니다. 그리고 소비력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이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런 많은 인구수와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다라면은 지방으로 향하는 큰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표는 한번 저기 그 슬라이드를 여기 프린트아웃된 거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인구주택 총 센서스를 통해서 출생지와 거주, 지금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의 매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에 태어나서 지금 계속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90% 정도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온 비율은요, 한 20%, 30% 인구가 그렇습니다.
여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보시면요. 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구가 그러면 은퇴할 때쯤 돼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본 겁니다.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골 지역으로 이동한 거고, 밑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아직 젊은 층은 도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딱 베이비붐 세대 연령에 들어가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이 지금 시골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추임새가 엄청나게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임새를 잘 만들어내면은 정말 귀향의 흐름을 만들어서 지방이 인구도 확보하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은 한 60% 인구가 귀향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14% 정도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저희가 이동 가능한 계층을 모아서 한번 그 이동 가능한 계층 10%가 이동했을 때를 보니까 60만 명 정도가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30%를 가지고 했을 때는 175만 명 정도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 정도의 인구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귀향지원법, 귀향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귀향지원법을 만들에 있어서요. 이것도 기니까 짧게 설명드리면요.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 요인을 봤습니다. 행복의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45세 이상의 인구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경제력,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방에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법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길게 지루하게 나와 있는 법을 한번 보시면요. 중앙정부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떤 실행계획,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또 도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9조부터 19조까지 여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9조와 10조는 조세 부담금 감면과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가지고 귀향 활성화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삶의 질 향상의 3요소, 행복의 3요소,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를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에 체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6조부터 19조까지는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거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경제 잠깐 보시면요. 자, 베이비부머 지금 중장년층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 다음에 한 40대 정도가 되면 픽입니다. 40대 중반, 50대 초반. 그래서 이 소득이 굉장히 많고요. 일부는 저축합니다. 근데 이 저축한 돈이 어디 갔냐? 다 집 사는 데 썼습니다. 집 사는 데 썼으니까요. 잘 들어가셨죠? 하우스 측면에서는 부자인데 캐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60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계속 부동산에 매달릴 수 있는 방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된다. 지금 주택연금을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한 의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에 집을 살 때는
그거를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거.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건강병원인데 1인당 병원 진료비를 나타내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는 젊은 애들은 술을 씹어 먹어도 괜찮다고, 이게 청소년기입니다. 정말 적게 듭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병원비가 급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50세입니다. 50세부터 병원비가 급증하는데,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병원에 자주 또 드나들게 되니까 병원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이런 거점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 시스템을 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건강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의료 접근성 강화, 그 다음에 거점병원의 어떤 그런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귀향지원법 내 일부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중고령자의 행복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는 분들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그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놀 친구를 만들 공간을 갖다가 고민을 하는데, 이런 사회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지방의 대학이더라 라는 겁니다. 평생교육 개념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중고령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여러 교육의 기회를 가지면서 놀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일자리 정책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지금 지방정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어떤 그런 고려가 필요하고요. 아까 의원님 한 분 말씀하신 고양세, 지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고양세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세와 이중 주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의 주소를 허용하는 것을 고양세랑 연결시켜서 정책화하면은, 패키지로 나가면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굉장히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떠나간 사람의 어떤 실질적 정서적 끈을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런 류의 정책들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안의 어떤 안 수준에서 한번 법안을 법률, 시행령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나올 때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시간 협조 우리 마강 교수님 깔끔하게 잘해주셨죠?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강의 내용도 충실하고 또 목소리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귀향지원법을 저희한테 초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알찹니다. 대단하신 학자시거든요. 예, 고향이 강원도 춘천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함성으로 한번 경기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